제호 출연 지금 몇 번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10대 번 정도 한것 같은데 지금 계속 안 되거든요. 30분 정도 기다리셨어요? 최근 심야 택시 대란의 원인을 조명했던 기자강림 세 번째 편. 핵심은 코로나19 시국에 기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 택시업계를 떠난 현실이었는데요. 영상을 올리자 달린 200여 개 댓글. 그중엔 기사들이 떠난 원인이 높은 산학금에 있다는 댓글이 다수 올라왔죠. 그런데 택시업계에 있었던 산학금 제도는 공식적으로 2년 전에 사라졌고 전액관리제란 이름으로 고정월급제가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댓글들이 달렸을까요? 우선 전액관리제란 기사들이 운행으로 벌어오는 모든 수익금이 일단 회사에 들어가고 이후 수익 배분을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회사에서 출발을 해서 딱 끝나고 딱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딱 17만 원 찍혔어요. 그 중에 15만 원은 손님한테 카드로 받은 거고, 그것도 손님이 현찰 내는 손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2만 원 현찰이에요. 이제 그거를 매달 찍힌 대로 다 입금을 시키는 게 현금과 카드 받은 거하고 전부요. 그 입금시킨 것이 그게 전액관리, 즉 전액을 다 입금을 시켜라. 그게 전액관리제거든요. 그런데 혹시 예전에 정액산학금 제도가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걸까요? 정액제 산학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 곳 이상은 있을 가능성은 있나요? 전업소가 다 전액관리제를 하고 있다니까요. 뭐 그러면 일단 정액제 형태의 산학금은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알아본 결과 각 법인 택시회사는 기사들에게 매월 고정 월급을 주는 조건으로 기사들이 꼭 맞춰야 하는 운행 수입 기준금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현재 법인 택시 업체들이 내부적으로 두고 있는 운송 수입 기준금, 줄여 기준금이란 것이 사실상 산학금으로 여겨지고 있는 현실이죠. 문제는 이 기준금 수준이 너무 높아서 기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맞추기 어렵다는 호소인 건데 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그런 걸까요? 법인 택시 업체들이 정해둔 기준금은 대체로 하루 15에서 16만 원 선, 한 달 25,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400만 원대 초반입니다. 기사들 입장에선 이 기준금을 맞추기가 정말 어려운 걸까요? 기준금을 맞추지 못하시는 분들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 회사가 지금 50명입니다. 기사 직원들이. 그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그럼 한 20%? 그렇죠. 특히 60세 이상 고령의 기사들은 장시간 운전이 어려워 기준금을 맞추기 더 어렵고 지금 기존의 전액관리제 시행하기 전하고 시행했을 때하고 금액이 너무 올라갔다는 거에서 기사들이 좀 불평분만이죠. 그럼 만약에 봉급이 190이면 이번 달에다가 50만 원 정도를 전액까지 입금을 못했다면은 또 그래도 한 140만 원 받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해라. 부담 느끼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조합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데 특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65세 넘으신 분들이 많이 신경하시죠. 그리고 이에 대해 택시회사들은 일단 기준금을 회사 일방이 아닌 노사 협의를 통해 정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노사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 얼마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노사 협의 전에 원가 계산이라는 거를 해서 그거를 다 기본 하에서 산학금이 정해지고 이러는 거지. 문제는 기준금이 조금 오르든 내리든 결국 기사 손에 들어오는 고정 월급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이어서 기본적인 생계 운영도 빠듯하고 기사가 추가 입금시킨 부분을 빼고 그러니까 세금 공제 전에 주간빵 같은 경우는 한 1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봉급이요. 야간빵 같은 경우는 한 21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기대할 건 성과급이지만 이마저도 기사들에게 의미 있는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기사가 기준금을 초과해 벌어온 수익금 중 일부를 회사와 7대3이나 6대4 비율로 나눠 갖고 있지만 기준금을 맞추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기사들의 성토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취재 과정에서 만난 기사들 상당수는 차라리 고정 월급제를 포기하고 예전의 정액 산학금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열심히 운행해서 산학금을 뺀 나머지 수익이라도 다 가져가는 게 낫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대부분의 99% 기사분들이 산학금제를 더 선호해요. 전액관리자면 회사가 다 가져가지만 산학금제 하면은 자기들 산학금만 채우고 나머지는 100% 다 가져가잖아요. 이는 단순히 회사들 입장에서의 판단인가 했는데 적어도 현장에서 만난 많은 기사들은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전액관리제보다는 옛날 방식을 기사들이 원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사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산학금이라는 금액 채운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는 걸 원하거든요, 많이. 근데 전액관리제라는 개념은 또 7대3으로 우리 성과금을 해갖고 또 7대3으로 또 나눠요, 이걸. 초과금이 100만 원이 넘으면은 7대3이니까 또 30을 회사에 뺏긴다고 생각하죠, 우리 기사들은. 근데 옛날 정액제 부분에서는 내가 100만 원 성과금을 올렸어. 그럼 그걸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사들 입장에서는 옛날 방식이 지금이 낫다 이거죠. 월급 차이가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차이 나는 거예요. 산학금제하고 전액관리제하고 또 기사들 중에서는 노령연금,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주는 근로장려금, 모든 게 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 자체도 한 4, 50만 원 주는 데다가 또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니까. 우리 근로자도 다 이해는 해요. 근데 그걸 현장에서 내가 우선 나가서 일을 시작해서 차를 끌고 나가면 15만 원 돈이라는 돈하고 18만 원 돈이라는 건 무게감이 다 오는 게 틀려지거든요. 이게. 3만 원? 뭐 1시간, 2시간 벌 수도 있어요, 잘 되면. 근데 그게 매일 그렇게 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뭐 1시간도 공치고 들어다니는데. 일부 회사들은 월급제를 기반으로 한 전액관리제와 예전 정액산학금제를 모두 운영하면서 기사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곳도 있었는데요. 전액관리제하고 지금 정액제하고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운행을 하는데, 근데 전액관리제를 하게 되면 사실 기준금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추기가 버겁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사들이 원치 않고 안 타요, 그 타를. 그러니까 근로자에서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회사도 경영을 해야 되니까 전액관리제를 한다고 노사가 합의해놓고 그걸 다시 엎어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기사들을 유지를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정액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저임금에 시달리는 기사들에게 고정월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현행 전액관리제는 결국 기사도 업체도 모두 원성만 나오는 불완전한 제도가 된 건 아닐까요? 그냥 그렇게 과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그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한데 또 사업자 측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지금 가스값도 뭐 40, 50%씩 뭐 700원, 800원 하던 게 1200원, 1300원 하니 고정급은 그대로 나가야 되고 차 운행 대수는 적어서 수입은 없지. 방법이 없잖아. 우리는 내가 벌어다 준 걸 회사에 입금을 시키고 그걸 다시 내가 가져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내가 안 벌어다 주면 내 월급도 없는 건데. 업계에선 산학금 제도도 전액관리제도 아닌 협동조합과 같은 제3의 경영 방식을 시도한 사례들도 있었는데요. 대표적 사례가 협동조합 쿱택시. 그런데 이 쿱택시도 안정적 운영에 실패하고 폐업 사태를 맞기도 했죠. 현재는 이렇다 할 돌파구가 없는 상황. 떠나간 기사는 돌아오지 않고 새로 기사를 구하기도 어려워 결국 문을 닫게 되는 등 경영난이 가중되는 현실입니다. 택시 기사들이 저희가 한 150명까지 있던 직원들이 50명으로 떨어졌죠. 근데 인원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줄고. 그러니까 관리자들을 줄이게 되고 배차 부장도 잘라서 내보내게 되고 정비사도 6명 있던 게 2명으로 줄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비나 비용을 줄여나가죠. 상당히 수익 구조가 요금이나 버는 거 대비 상당히 지금 법인은 완전히 진짜 피폐해져가지고 진짜 부도 다 직전입니다. 업계에선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처럼 공공자원의 지원이라도 있지 않으면 회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정부에서 손을 대서 근로자들한테 그 택시 준공영제라든지 해서 버스만 이렇게 지원책이 돼야 이게 그나마도 가동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서 원활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버스 마냥 그렇게 산학금에 쫓기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했으면 뭐 택시 우리 동료들 많이 두르지 않겠어요. 자, 우리 대중성에 가깝게 그동안 요금을 규제를 했다면은 거기에 맞는 지원책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운영 경비를 줄이면 결국은 거기에 따른 매출로 인해서 기사들 급여를 더 주게끔 만들기만 한다면은 택시 사업은 성행이 됩니다. 우리 법인 기사들 공공성이 있으니까 밤늦게 술손님부터 이 이동에 대한 국민들의 이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일부를. 그럼 그 책임이 진 만큼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민간 영역에 있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공공 차원에서 지원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택시업계는 이에 더해 요금을 승객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일반 법인 택시에도 자율성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기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는 거 현 정책의 최우선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경영의 자유라든가 네. 뭐 이런 정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운수사업법이 면허사업이다 보니까 각종 규제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규제 자유라 뭐 이 정도가 우선 급하게 택시 대란에 불을 끌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업계에선 IM택시나 타다택시 등을 의미 있는 모델로 언급하는데요. IM 택시나 타다 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월급제형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금을 야간에 3배 이상 올리는 탄력 요금제나 주간에 이렇게 손님 없을 땐 또 적게 받고 이런 수익 구조가 되다 보니까 월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갈 수 있는 바로 바탕이 됐던 거죠. 자, 수입이 되니까 월급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과급을 맞출 수 있고 저는 진짜 가장 롤모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택시업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 수준은 여전히 산학금 논란만 맴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현실. 과연 이런 상황을 정부나 자치단체는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까요? 특단의 묘안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 이상 기자광이었습니다.